저는 종종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자신의 삶이 특별한 게 없다는 호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커리어나 삶에서 과연 고유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호소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독특한 경험, 남들이 갖기 어려운 커리어, 매우 특별한 관심사 덕분에 컨텐츠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곤 합니다. 이런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흉내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의 삶은 그 자체로 너무 고유해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한없이 부러워지곤 하죠. 그러면 독특한 삶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고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조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합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제가 이전에 만든 에버노트 컨텐츠를 만들던 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된 에버노트 컨텐츠 역시 많이 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뻔한 소재였고 에버노트라는 것은 유행이 지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만의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쓴다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요. 여기서 저는 조합을 떠올렸습니다. 디지털 정리라는 것과 물건 정리의 개념을 조합해서 컨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집에서 사무공간에서 서랍을 정리할 때처럼 디지털 공간에서도 서랍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발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버노트라는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물건 정리와 디지털 정리를 조합해서 설명했던 컨텐츠는 제 컨텐츠가 유일했습니다. 충분히 고유한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덕분에 에버노트 컨텐츠는 전자책 플랫폼에서 스테디셀러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컨텐츠 씨앗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심사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간추려져 있나요? 한번 그것들 사이에서 조합이 가능한 건 없는지 떠올려 보세요. 조합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신의 경험, 고민, 문제, 관심사, 소재, 표현법, 내가 가진 무기 사이에서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쉽게 고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여러 씨앗들을 추려놓고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이 생각보다 저희의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또한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고유함이란, 즉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콘텐츠란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콘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방법은 없겠지만 고유함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조합만큼 훌륭한 전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세상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나올 것은 다 나왔다 고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뻔해 보이는 내 이야기도 조합을 할 때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콘텐츠와 예술 작품은 만드는 방법이 동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콘텐츠는 예술 작품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고 할 때는 자기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콘텐츠란 특정한 가치를 콘텐츠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콘텐츠 소비자를 지니게 되고 결국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콘텐츠를 소비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달력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실버 크리에이터를 많이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떠올리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디지털 도구와 친숙함이 적어서 촬영 편집에 미숙한 점도 이유가 되겠지만 기성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만큼 유튜브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콘텐츠 세상을 주도하는 이유를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습니다. 한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세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콘텐츠 세상을 주도하는 이유를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습니다. 흔히 한국 사회는 눈치 보는 사회로 분류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강의장에서는 눈치 보느라 교수에게 질문하지 못하고 지위 고하에 따라서 눈치 보는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곤 합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채팅, 댓글이나 텍스트 등을 통해서 독자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기엔 어떤 눈치도 작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자주 시청하는 채널의 유튜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실 겁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밀레니얼 세대의 소통 방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범한 소재는 조합을 통해서 고유함 만들기, 밀레니얼 세대의 소통을 통해 전달력 높이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 가득한 콘텐츠를 좀 더 매력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